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그냥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조금씩 해서 어차피 우리 소단원 4개면 거의 그냥 일주일에 하나 해서 그냥 계속 반복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들었던 얘기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마치 약간 조각 모음 하듯이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냥 조각 모음 요즘에 지금 모르죠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모아놓듯이 퍼즐 이렇게 완성시키듯이 그냥 하나씩 좀 끼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이제 의문의 전동이랑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뭐?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자료 나눠준 것 중에 그 아까 요거 그 암기 자료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 그 첫 번째 좀 펼쳐보면요. 요거 테스트 1. 그냥 테스트 1 할게요. 암기용. 자 여기에서 뭘 좀 추가해야 되냐면요. 여기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요령이랑 찬도 이렇게 두 개 묶이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령이랑 관용에서 상대 중심 그 다음에 자신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동과 경량 해가지고 상대 중심, 자신 중심이야. 자 그래서 요령과 관용은요 부담과 이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찬동과 경량은요 비방과 칭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상대에게 부담 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말은 높여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한꺼번에 있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근데 여기 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이익 주는 말을 줄이면 자신에게 부담 주는 말은 어떻게 더 늘려야겠지. 당연한 이야기. 자 다음 찬동의 경률은 자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는 대신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늘려줘야 돼. 칭찬하는 말을 늘려줘야지 찬동이지. 자 다음 마찬가지로 겸양은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어떻게 낮추는 거야. 겸양할 때 겸이 뭐라고 했어? 겸손이라고 했다. 그치?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말을 늘리는 겁니다. 비방 칭찬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자기 비방하는 말 늘리는 거 아니야, 맞죠? 나를 낮추는 표현을 더 늘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경을 따로 있었다, 그치? 상대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인데 다름을 드러낼 때 첫 번째는 뭐 한다? 일단은 상대에게 동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과 다른 의견을 드러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난 아니던데 그게 아니라 맞아 네 말은 나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도 뭐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난 다르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동의의 경률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러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존성의 원리였는데 제일 사마에서 헷갈리는 건 공존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에 해당하는 게 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얘에 해당하는 게 얘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합쳐서 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존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게 체면 유지의 원리에 해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단원이 제일 애매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확실한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틀린 것 같은데 또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답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 다양한 문장이나 담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을 테니까 크게 원리 세 가지 있었죠. 크게 원리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협력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원리에 따른 피기가 필요 없어요. 피기가 필요 없어요. 자, 각각의 원리에 따른 경률이 있었습니다. 양의 경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의 경률은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적은 정말 안 적힌다. 적은 정보. 씨, 나 얼마 먹는데, 씨. 피눈물 난다. 자, 너무 적은 정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도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적은 정보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 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에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너무 적은 정보 안 되고 너무 많은 정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질의 경률, 근거. 질 좋은 이야기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랑 관련되어 있어야 돼. 관련성. 자, 다음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돼. 그리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돼. 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 이랬는데 그냥 내일 눈 뜨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언제 만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 나는 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야, 내일 언제 만나는데? 몰라, 내일 눈 뜨고 나 이러고. 난 P가 100%란 말이야. 나는 약속을 미리 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랑 친한 친구는 그냥 볼 건지 말 건지만 물어보고 언제 볼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정해주면 나는 알아서 거기 맞춰갑니다.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랑은 여행 가는데 그냥 나는 내 속옷과 세면도구만 챙겨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나는 어디 가는지 몰라. 물어본 적도 없어. 그냥 어디까지 나오라고 하면 나가요. 그래서 불만도 딱히 가지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걸 어기고 있는 거. 그냥 내 평생을 어기면서 살고 있어요. 나는 늘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이외에 내 사생활은 모두 모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협력을 잘 안 하나 봐. 자, 다음 체면 유지의 원리. 자, 그래서 체면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세 개 다 외우세요, 여러분들. 왜 외워야 되느냐? 서술형에서 무조건 한 번은 물어볼 거야. 서술형에서 물어보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 무조건 물어볼 거야. 왜냐면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에서 처음 생긴 말이야. 그전에는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일단은 그 체면 유지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체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게 이미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적극적 체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체면은 뭐냐면요,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입니다. 자, 이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려면은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내가 말할 때 의문형으로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공손성의 원리로 보자면 상대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그냥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뭐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상관없긴 한데 그게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체면 유지의 원리랑 공손성의 원리를 막 섞어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 안에서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담화나 대화를 찾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아주 100% 적절하지 않은 게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한 50% 애매한데 이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100%는 아닌데요, 선생님. 이거는 한 70인 것 같고, 이거 한 50인 것 같고, 이거 한 30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말 애매모호하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나눠준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그래서 땡땡땡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의 원리를 말합니다. 대화의 원리. 자,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건 큰 범위야. 이 큰 범위 안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공존성의 원리, 그 다음에 체면 유지의 원리,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 협력의 원리. 맞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인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다 합한 게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래서 대화의 원리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청자가 화자가 지켜야 할 원칙, 당연히 대화의 원리의 정의다. 그렇죠? 자, 다음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협력의 원리다. 그렇지? 자, 다음 4번 보기 볼게요. 공손하지 않은 표현 바로 뭡니까?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는 뭔데? 체면 유지의 원리.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대화의 원리에서 어느 원리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완곡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완곡한 표현이 뭔지 압니까? 완곡한 표현, 살짝 돌려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 필요해. 뭘 피하면서 해야 될까요? 명령형 어조를 피하면서 완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도 이제 대화의 원리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비유적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진 않겠다. 그쵸? 왜? 모호해지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기억 한번 볼게요. 이번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뭔데요? 협력의 원리다. 그쵸? 자, 이런 것들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적어봅시다. 자, 입장 같아도 표현을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무엇의 경률입니까? 태도의 경률 맞죠? 자, 그 다음에 흐름에 적합한 말 뭐에 해당하는데요? 관련성의 경률이죠. 그 다음 진실한 정보 뭐에 해당하는데? 지혜 경률. 자, 다음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무슨 원리입니까? 체면 유지의 원리였습니다. 원리가 다르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보기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이거 뭔데요? 양의 경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거는 진짜 너무 간단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태도의 경률에 해당하는 어떤 담화 하나 밑줄 그어놓고 관련성의 경률에 해당하는 어떤 담화 하나 밑줄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머지 하나 이제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담화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 또는 성질이 다른 것을 고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이거를 약간 기계처럼 판단하는 거야. 어떤 담화 이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보면서 이거는 무슨 원리의 어떤 경률이야, 이건 무슨 원리의 어떤 경률이야 라고 하는 것 생각들을 계속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그 자습서랑 그다음에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자, 다음 3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5번 문제를 보면요. 자, 지금 이제 괄호 안의 대화에서 하윤에게 조언할 말하기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윤이 어디 있어? 민준이 위에가 하윤이지, 맞죠? 하윤에게 조언할 말하기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하연이죠. 여러분들 것도 다 안 나와 있어. 아 진짜? 근데 이게 원래 본판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들어가 있네요. 자, 여하튼 자 지금 얘가 하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행만 가면 배탈 나더라. 그래서 숙소에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해 라고 하는 건 지금 무엇을 어긴 겁니까? 그렇지, 관련성의 경류를 어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언하려면 어떻게 조언해야 돼요? 정답이 2번이 되겠다. 그렇죠? 목적이나 주제와 밀접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다음 5번. 자, 나의 대화에서 민준 뭐 했습니까? TMI였다, 그렇지? 안 궁금한데 지 혼자 계속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나의 대화에서 민준이 범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요? 양의 경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자면 5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와서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사회, 4교시 수학 수업을 쭉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겠어.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양의 경류를 어긴 부분이 바로 5번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자, 1번 보기. 자, 서준아, 엄마가 부탁한 거실 청소는 다 했니? 집에서 게임을 하면. 그럼요. 열심히 청소 중이에요. 이거 뭔데? 뭐에 해당하는데? 그렇죠. 질의 경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하린아, 요즘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니? 오빠가 어제는 나를 때렸다가 오늘은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했다가 뭔데? 그래서 잘 짓는다는 거야? 안 짓는다는 거야? 모르겠어. 태도의 경률. 자, 다음 준우야, 오늘 가져가야 하는 국어 숙제가 뭐였지? 도아가 운동장에서 축구하자고 너 기다리던데 얼른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데? 관련성. 자, 다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추워진다는데 듣고 너 챙겨왔어? 그럼 일기예보 듣고 바로 준비했지. 이거는 문제 없다, 그치? 아, 여러분들 그거 좀 잘 생각하세요. 가끔씩 문제 없는 대화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하도 문제 있는 대화만 계속 보다 보니까 문제 없는 대화인데 이거 무슨 문제죠라고 약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위에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본 건데 이제 그만 좀 적어야겠다.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 테니 이제 손으로 할 테니까 요거 따라서 봅시다. 자, 공손성의 원리였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자,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할 때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하기의 원리다. 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경률로 따지면 무슨 경률이야? 양의 경률입니다. 맞죠? 양의 경률은 무엇에 해당하는데? 협력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맞다, 그쵸? 이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하는 원리에 해당한다라고 되었을 때 요거 무엇? 태도의 경륜. 맞죠? 계속 반복. 자, 그 다음에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말하기의 원리다. 이건데요. 체면 유지의 원리였습니다. 맞죠? 자, 다음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거 뭐에 해당하는데? 관련성. 맞죠? 마찬가지로 협력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자, 6번 문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다음 7번은 한번 볼게요. 자,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자, 나와 상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갈등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거 뭐 협력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말과 행동 또는 말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언어 사용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 협력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보기 대화할 때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건드리지 않고 적극적 체면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 체면 유지의 원리다. 그쵸? 자 다음 5번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말을 줄여서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고 말함으로써 지금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이것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것도 사실은 공손성의 원리에 속해 있는 거기는 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말을 줄여서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게, 자, 뽐내는 말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 자신을 낮춰서.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공손성의 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저기 뭐냐, 경륜에 해당하죠. 맞죠?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익이 되는 말을 줄이고 대신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들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경량의 경륜이야. 그래서 좀 사실은 얘의 경륜이 그 이제 공손성의 원리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 시험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외우라 이거야. 공손성의 원리 지켜야 되는 이유 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그대로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얘야. 그럼 얘는 뭔데? 라고 했을 때 공손성의 원리 안에 있는 이제 경량의 경륜에 나온다 라고 하는 이제 성지죠. 그래서 정답을 따지면은 굳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나의 대화에서 지호가 지킨 공손성의 원리에 쓰인 방식으로 예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대화 자 지금 요거 말하는 거다. 그쵸? 지호야 모든 활동에서 요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호의 말을 좀 보자면 자 지호야 모든 활동에서 네가 자료를 잘 찾아준 덕분에 그러니까 지호가 뭘 잘했어?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잘 찾았어. 맞지? 원래 칭찬받아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하고 나서 자료를 준비한 나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네가 더 고생이 많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럼 나보다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 낮추어서 표현했어.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어. 맞지? 이거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경량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나보다라고 했을 때 왜 나를 낮추는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한 게 있잖아. 그쵸? 내가 잘한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잘한 것보다 네가 더 잘했어 또는 네가 도움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나를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경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보면요 나의 대화에서 지호가 지킨 공손성의 원리의 방식이 쓰인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씨 이거 여기다 적어버렸네. 자 공손성의 원리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 있어야 돼. 맞죠? 왜? 아까 경량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자 지금 별 말씀을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많다. 날 낮춘 거야. 맞죠? 자 다음 감사해요. 하지만 모두 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입니다. 마찬가지로 날 낮추는 거야. 맞죠? 왜? 이게 지금 감사해요라고 했으니까 나에 대한 칭찬이 있었겠지. 맞죠? 그런데 내가 칭찬받아야 할 부분을 스스로 낮추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이번 프로젝트에 성공하는데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걸로 또 마찬가지로 내가 칭찬을 받았겠지. 맞죠? 그러면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말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한 거야는 내가 중심이야? 아니야.
누가 중심인데? 상대가 중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가 중심이고 동시에 상대에게 뭘 하는 거야? 이익이 되는 말을 늘린 거죠. 또는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4번 보기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요거 외우면서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상대가 중심인 표현이 있었고 자신이 중심인 표현이 있었거든. 그거부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이렇게 나누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특정한 어떤 단어에서 되게 헷갈리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가 상대가 중심인가. 왜냐면 한 문장 안에 그게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다음 다의 대화에서 지은의 말을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고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의 대화. 자, 부모님도 외출하셨으니 슈슈 해가지고 떡볶이 시켜먹자 라고 했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볶이는 정말 질려. 그저께도 먹었잖아. 그냥 밥이나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얘가 어기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 중에 하나 바로 뭡니까? 이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제시했잖아. 지은이가 떡볶이 먹자고. 자, 그런데 그러면 동의의 경률에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떡볶이 참 맛있지. 근데 떡볶이 그저께도 먹었잖아.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동의의 경률에 해당하는 이제 공손성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에서 다의 대화에서 지은의 말을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고친 거라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돼? 상대 의견에 동의하는 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부터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잠깐만. 일단은 정답은 이건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쌤이 이거 지은이 이야기하다 그쵸? 미안합니다. 쌤 방금 지훈이 맞고 지은이 잠깐만 다시 볼게요. 지은이의 문제점 요겁니다. 떡볶이로 확정. 이게 뭔데 지금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정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고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엇에 해당하냐면요. 상대방의 이익을 늘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그리고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경률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지금 정답이 2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먹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늘려준 거야. 선택권을 늘려주는 건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는 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선택장이라서 저한테 부담이 되는 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10번 문제 와가지고 지훈이 얘기 볼게요.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게 돼 있어? 자, 지훈이 얘기야. 자, 지훈이가 범한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훈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동의와 관련되어 있는 선지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 봐야 됩니다. 명령형 말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죠? 떡볶이를 그저께 먹었으니까 다른 거 먹지 않을래라고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이제 넘겨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먹지 마,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딱 확실하게 그냥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강요를 주는 건 무엇이랑 똑같냐면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범한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무엇에 해당하는데? 명령형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지 말자라고 하면서. 자, 다음 체면 유지 1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를 토대로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 체면 지켜주기 위해서 직설적인 표현을 최대한 삼가고 완곡한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이제 사회 구성원이라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체면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 다음 이제 사회 내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간섭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 구성원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간섭이나 제재 하지 않는 것. 자, 다음 적극적 체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있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소극적 체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이 방식의 예시로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한데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 체면을 이용해서 yes or no로 물어보는 거야. yes, no 그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잠깐만 정답 3번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지금 간섭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것도 구성원의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무런 간섭이나 제재를 하지 않으면 부적절하죠. 근데 요거 일단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1번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직설적인 표현을 참가하고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인데 이게 지금 이제 틀린 그 1번 정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직설적인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상대방을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칭찬의 직설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적절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야지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이제 담화에서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였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책 정리하고 있는데 너 청구교 안 봐?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담화가 자, 그 꼭 주는 거, 그 생일 파티 때 맞죠? 아, 너 쟤 때문에 이러면서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는 것도 당연히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자,
아무런 간섭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간섭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소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기는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체면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자, 다음 요거 13번 한번 봐야겠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전부 여기에 있네요. 자, 기억 너였는데 야, 너 책 정리 처음 하니? 책부터 청구기호 좀 보면서 해라고 하면서 명령형의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진수야 책에부터 청구기호를 보면서 하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완곡한 표현입니다. 맞죠? 그게 사실은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있죠. 기업과 같이 상대에게 명령하듯이 이제 말하면 상대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니은처럼 이제 체면을 존중하며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너 책 정리 처음 하니?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지금 저 담화 상황 봤을 때 최소 3명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개적인 이미지를 꺾었어. 자, 그래서 뭐에 해당합니까? 적극적 체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기억은 적극적 체면을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상대방의 체면을 건드린 발언에 해당한다. 또 맞죠? 자, 다음 기억과 달리 니은은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상대에게 명령하듯이 말해서 지금 이제 상대의 체면을 이제 떨어뜨리고자 하고 있다. 맞죠? 자, 다음 기업과 니은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뭔데? 정말 적극적 체면이죠. 맞죠? 자,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체면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소극적 체면은 뭐에 해당한다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거? 선택권을 주는 거. 알겠죠? 자, 다음 시간이 오케이. 자, 15분 볼게요. 자, 나의 영지와 수정의 발화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이거 사진을 되게 실질적으로 잘 넣어놨네. 자, 학급 단체방에 대화방을 개설한 제 친구의 실수로 빛나라만 대화방에 참여하지 못한 제 준영의 이제 깜짝 생일 파티가 준비되고, 자, 생일날 아무것도 모르는 빛나라가 준영이보다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생일 파티가 망합니다. 맞죠? 아, 그래서 최빛나라 때문에 준영이 들어오는 반응은 못 찍었네. 눈치 없게 빛나라가 들어와서. 자, 그래서 당황하는 빛나라를 의식하면 괜찮.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역시 무엇에 해당합니까? 적극적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지는 최빛나라 때문에 표현을 사용하여 최빛나라의 공개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쵸? 자, 다음 수정이는 최빛나라가 의도적으로 잘못 행동한 것이 아님에도 생일 파티를 실패한 책임을 최빛나라한테 전가하고 있다. 맞다. 그쵸? 자, 다음 영지는 최빛나라 때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실패한 이유를 책임나라 때문에 탓으로. 똑같다, 그치? 자, 다음 4번 눈치 없게 라고 하면서 모른 채 문을 들고 들어온 빛나라한테 민망한 상황 만들고 있죠. 자, 다음 영재와 수정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 깜짝 파티 생일을 실패한 책임을 최빛나라에게 전가하여 최빛나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극적 체면을 이제 건드리는 이제 문제를 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극적 아니죠? 어때요? 적극적 체면입니다. 그러면 소극적 체면을 건드리려면 어떻게 훼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택권 안 주고 그냥 시키는 거야.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게 소극적 체면을 이제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과 관련된 옛날 사람들의 담화 관습이었다, 그렇죠? 담화 관습.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말 많은 집은 장난도 쓰다. 그다음에 가로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부 무엇을 하자? 말을 아껴서 하자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말을 가려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 줄이고 말을 가려서 하는 말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요 나는 뭐였습니까? 속끼리 비교하지 말라고, 맞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말 줄이자. 이거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시 문장이나 이런 거 막 만들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바로바로 좀 잘 찾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 말은 황금처럼 아끼고 자취는 옷같이 감추어라. 자, 그래서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서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아라. 빛남을 가슴속에 감추어두라.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리라. 라고 해서 요거 사실은 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거 이상으로도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말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있고, 근데 있고요. 자, 다음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서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게 핵심이죠. 여기서는 세 번째 줄 이게 뭐였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뽐내는 말. 교과서 이렇게 있었죠. 자신을 뽐내는 말을 줄이고 이제 뽐내는 말을 줄여라. 본인의 어떤 이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인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으로 장점이 있다면 타인이 알아줄 것이다,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와 엄마 대화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옛날의 담화 관습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담화 관습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어떠하다? 마치 친구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존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네 엄마를 보면서는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의 어른과는 존댓말을 쓰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어른과는 존댓말을 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회사의 수평 호칭과 관련돼 있었다. 그렇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면서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의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나가는 오늘날의 이제 회사 문화였습니다. 직장 문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말의 담화 관습과 이제 특징과 이제 알맞은 것, 적절한 것을 이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냐? 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자, 그 다음에 웃느라 한 말에 조상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다 무엇에 해당합니까? 말을 아끼자. 거기에 플러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말한다, 그렇죠? 말을 줄이자.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데 요게 이제 그냥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난다. 그 다음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정시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불필요한 말을 좀 줄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조심하여 말하는 거. 이 조심하여가 왜 들어있는데 여기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뭔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해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가려하고 아껴서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4번이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17번. 눈이 아프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다가 그거였죠. 지금 세 번째 빛남의 가슴 속에 감추어 두라. 그 다음에 오래 두면 빛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말을 줄이고 겸손해라 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의 담화 관습.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의 담화 관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옛날의 담화 관습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되 또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제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선택적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가 올바른 이제 그 옛날 담화 관습을 대하는 태도고요. 반면에 이제 비판 없이 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의 담화 관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자, 다음 오케이 20번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빈칸의 담화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칸이 바로 오늘날의 담화 관습입니다. 그 직장 얘기. 자, 그래서 자 지금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잘 보여주는 예시 맞죠? 자, 다음에 과거에 비해 수평적 분위기 누구님 이렇게 부르면서 수직적 분위기가 아니라 수평적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수평적 분위기가 강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담화 관습에는. 자, 다음 타인에게 말을 할 때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어떤 관습에 해당하는데? 과거의 담화 관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그렇죠. 그 속담이 예시로 나와 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 경직되지 않은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너무 굳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1-2학번 한번 봤는데요.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그 혹시나 안 풀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문제들을 좀 많이 풉시다. 주중에도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많이 풀고요. 주말에는 풀 때고. 그리고 혹시나 문제 자료가 더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은 요청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또
또 추가적으로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또 좀 제공을 좀 해주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전 범위입니다. 소단어 4개 전부 다. 알겠죠? 1-1, 1-2, 그리고 2-1, 2-3까지 전체적으로 문제들을 좀 많이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서술형이랑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